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빛이 이끄는 곳으로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로망스, 저자는 백희성님입니다. 이 책은 감동과 기적의 극적인 앙상블, 빛과 기억이라는 경이로운 설계로 펼쳐내는 천재 건축가 백희성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국내 최초 실화 바탕의 건축 팩션, 202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하이라이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파리. 그곳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 우편함에 당신의 집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어넣는 괴짜 예술가가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상을 수상한 천재 건축가인 저자는 자료조사와 집필에만 8년이 걸린 첫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건축가이자 작가이면서 다방면에서 예술가로 활약 중인 저자는 파리의 저택 주인들로부터 답장을 받아 초대된 자리에서 집에 스며든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가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메시지를 건축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려내면서 지적 호기심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유실되지 않도록 건물에 꼭꼭 숨겨둔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치열한 추론이 펼쳐지고 끝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삶의 희망과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슴에 파고드는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의 자체를 따라가며 끝내 자신만의 빗줄기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숭고한 사랑을 찾아주는 인생 소설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천재 건축가 백희성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1년에 단 하루 펼쳐지는 빛의 환희에 잠들어 있던 비밀의 문이 열린다. 천재적 상상력의 예측 불허 팩션, 빛과 기억으로 쌓아올린 경이로운 소설. 나는 파리에 산다. 길을 지나다가 문득 아름다운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의 우편함에 편지를 적어놓곤 했다. 당신의 집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한 건축가로부터 간혹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집에 숨어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파리의 저택에 발길이 닿았고 그 이야기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변화.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날이었다. 침대에 누운 채 눈도 뜨지 않고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잡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침대 옆에 놓여있는 작은 스탠드를 더듬거리며 불을 켰다. 주변이 좀 밝아지자 침대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다. 순간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달콤한 잠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내게 전화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 걸려온 전화라 확신하고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한 달 전 부동산에 의뢰해놓았던 집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번호를 부동산이라고 저장해놓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니. 아무리 장결이라지만 순간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치면서 전화를 받았다. 봉주르 무슈, 루미에르 클라세. 잘 지내요? 네, 누구시죠?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예요. 알랑 페르시에.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낮 12시라고요. 점심 먹을 때가 다 되었어요. 블라인드를 창문까지 내린 탓에 한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켜놓은 스탠드 빛에 눈이 부셔 마치 인공적인 오후처럼 느껴졌다. 네 무시할라. 근데 무슨 일이죠? 찾던 집이 나왔어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가격에 최고로 좋은 자리예요. 어서 빨리 부동산으로 와요. 조금만 지체해도 이 집은 팔릴 거예요. 어서 서둘러요. 네? 네. 곧 준비하고 갈게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으니 늦어도 3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따 봬요. 늦지 말고 빨리 와요. 그럼 잠시 후에 봐요. 참 이상한 일이었다. 파리에 산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독촉하듯이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 또한 빨리 만나자고 바로 약속을 잡는 경우도 거의 보지 못했다. 파리는 느리고 여유로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모든 약속과 행정 처리가 천천히 진행되는 도시. 빠르고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퍼져있는 그런 도시다. 인터넷 설치를 신청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집에 공사를 하려고 해도 몇 주의 더딘 행정 처리가 필요한 곳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의뢰 시간을 끌며 이런저런 핑계로 귀찮게 하는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했다. 적어도 그동안 알던 알랑은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여유롭고 느긋했으며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늦잠이 신경질이 날 정도였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집의 조건 등을 조율하는데 좋기 2시간을 넘게 걸렸기 때문이었다. 30분 정도면 끝날 일을 뭉그적거리면서 2시간 넘게 질질 끌던 그가 아니던가. 그랬던 알랑이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느낌으로 내게 재촉을 해왔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약속 시간까지 3시간이나 남았고 몸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시 누워 잠을 이어가려고 이불을 주섬주섬 끌어다가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느림보 알랑의 독촉으로 인한 호기심 덕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잠이 깨어버렸다. 주섬주섬 끌어모았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는 투덜대면서 욕실로 향했다. 머리로 떨어지는 물줄기에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다.
3시를 조금 넘겨 부동산에 도착했다. 1시쯤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지만 집 앞 공원에서 뭔가를 적고 그리는데 시간을 소비하느라 늦어버린 것이다. 평소 무엇인가 생각이 떠오르며 반드시 그 순간에 그걸 적어야 한다. 나는 생각으로 먹고 사는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건축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수년 동안 남의 건축물만 지어주고 정작 나를 위한 건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빌어먹을 이게 대체 뭐라. 밤낮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랬다. 건축가라는 직업의 모순점이었다. 건축가는 건물을 만들지만 완성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고 떠난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정작 그는 제때 식사를 할 수 없다.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만들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쓰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이 바로 이런 바보 같은 모순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저 서비스일 뿐이다. 건축 사무소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진 않아. 고객만을 위한 건축 설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축을 해봐야지.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려도 어디서 돈이 나서 나만의 공간을 짓는다는 건지 한숨이 나왔다. 건축가라곤 하지만 박봉의 월급쟁이에게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없는 돈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헛된 망상만 키워가는 중이었다. 그래도 그 망상을 한번 실천해보는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였을까.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허름한 집을 구한다고 한 달 전에 의뢰해놨는데 정말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할 때 알랑은 내가 제안하는 돈으로는 절대 파리 시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시외 지역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었다. 그렇게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단언하던 그가 파리 시내에 내가 원하는 가격의 집이 있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시알랑. 저 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늦으셨군요. 어서 가시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걸어서 가도 될 겁니다. 네? 여기서 가깝다고요? 여긴 파리 시내 중심부잖아요. 그것도 시태섬이라고요. 네,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좀 어안이 벙벙해요.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조건도 황당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제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알아요. 집주인이 늦는 걸 아주 싫어하니 가서 이야기를 마저 하죠.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시태섬에 그렇게 싼 가격의 집이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제안했던 금액은 은행 융자를 통해 마련한 5만 유로 정도였다. 나는 아주 싸고 낡은 집을 원했다.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이랄까. 스스로 고치고 만들어 나에게 선물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파리 시내에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다. 처음 알랑을 만났을 때 그가 지었던 어이없다는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파리 시내에서도 가장 비싼 집이 모여있는 시태섬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시태섬에는 프랑스인 모두가 사랑하는 노르트담 성당뿐 아니라 르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아름다운 생강까지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은 많은 프랑스인들의 로망이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우리는 그 집 앞에 당도했다. 겉만 봐도 좋기 100년은 넘은 집이었다. 건축가라는 직업 덕분에 지어진 방식에 따라 어느 시대의 건물인지 건축가는 누구인지 대략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부는 많이 낡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프랑스 파리는 건물이 낡아도 쉽게 보수 공사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오랫동안 예전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사 진행 허가가 나더라도 거주자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그리고 후손에게 그대로 남겨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런 이유로 겉모습이 고풍스러운 저택들은 내부가 많이 낡아 있다. 결국 주인에게 건축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이 오래된 건물은 그냥 애물단지일 뿐이다. 이 집의 정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이었다. 3m는 좋게 넘을 큰 문은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단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철제로 된 음표 모양의 장식이 틀에 끼워져 있었다. 쇠장식 틀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엉겨 붙어 있어 음산한 분위기였다. 구멍 위로는 사람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문짝 2개에 각각 한 명씩 다른 형상의 두상이었는데 조각상의 나무 상태는 매우 양호했지만 문의 아랫부분은 오래되어 누렇게 닳고 일부는 썩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빗방울을 견뎌온 하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를 덜 맞았을 상단의 나무 상태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 두 문짝의 하단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왼쪽 문짝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얼핏 보아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두 문짝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알랑이 초인종 벨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길게 눌렀다. 한 10여 초가 흐르고 난 후에 힘없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이가 꽤 된 노인의 목소리였다. 마담 이자벨 파이에, 저 부동산 중개인 알랑입니다. 오늘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건축가입니다. 대답 대신 철컥거리며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자, 들어가시죠. 그런데 제가 건축가인 건 왜 밝힌 거죠? 그게 중요한가요? 그녀가 원했던 거예요. 자세한 건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꿍꿍이인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의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돈만 있으면 되지. 그것도 건축가여야 한다고? 의구심을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오 이런. 집 내부는 낡아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곳곳에 수북히 쌓여 있었다. 청소를 안 한 지 좋게 몇십 년은 된 것 같았다. 아무리 헐값으로 좋은 위치의 집을 사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집이었다. 이 집을 사더라도 분명 고치는데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이런 집을 살 수 없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인지 아닌지 알랑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모두 확인해 보았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일 즈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하는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들렸다. 분명 주인이 노인이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각거리는 소리는 먼지가 가득 쌓인 저택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려 음산한 느낌이 들게 했다. 마치 공포 영화 속 첫 피해자가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손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다행히 그것은 알랑의 손이었다. 아니, 르메르 씨,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창백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 집은요, 대체. 꼭 옛날 유령의 집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손을 좀 보면 사람 사는 집 같아질 거예요. 루미에르 씨는 건축가니까 더 잘 알겠죠. 자, 주인이 기다릴 테니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그의 안내로 우리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주 오래된 계단이 분명했다. 수북히 쌓인 먼지 위로 마치 눈길에 새겨진 듯한 발자국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분명했고 지금 위에 있는 주인도 이 집에 방금 들어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단은 왼쪽 난간에 비해 오른쪽 난간이 높이가 훨씬 낮았다. 마치 난쟁이 혹은 아이들이 잡을 만한 아주 낮은 난간이었다. 웬만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허리를 굽혀야만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계단을 오르니 나무 마룻바닥을 밟을 때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대리석 면은 낡아서 여기저기 균열과 마모가 심했다. 건축가의 호기심이 발동해 잠시 계단을 오르던 발길을 멈추고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알랑이 방금 전 밟고 지나간 발자국 속에 눌린 먼지를 두고 빨간 무언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마치 먼지로 만든 계단 같았다.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묘한 느낌이 드는 계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맙소사.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자 와인빛의 대리석이 드러났다. 희귀한 대리석이었다. 물로 잘 닦아내면 반짝거릴 정도로 아름다운 색의 돌계단임이 확실했다. 호기심에 바로 위에 있는 계단의 먼지를 걷어내니 이번에는 주황빛의 돌이 드러났다. 나머지 계단도 모조리 먼지를 걷어내 확인해보고 싶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때 알랑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루미에르 씨 뭐해요? 빨리 와요. 집주인이 기다려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100여 년 전의 건축가는 왜 이런 색감이 있는 돌계단에 한쪽이 낮은 난간을 설치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의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2층의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직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해진 느낌이에요. 계절의 변화처럼 인생의 힘듦도 지나갈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